대본을 29분짜리를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관저에서 한 4일 뭐 했을까 궁금했는데 유튜브만 본 것 같아요. 그 1인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한 번 맡긴다 뜻인 거예요. 원포인트 1인. 하루 그동안 2년 반 동안 저희 당하고도 불화해 있었어요. 저희 당도 여수여서요. 한동훈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 수가 딱 정확히 한 3분의 1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하게끔 만드는 시초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네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또 야당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확증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건 부정선거구나. 또 내가 이 개혁도 하고 멋지게 외교도 하고 있는데 나의 매력이 안 빠진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22대 총선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의 대통령 네. 버킷리스트 중에는 계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판례만 기억을 할 거고 내 계엄이 성공만 하면 그건 고도의 통치행위고 누가 처벌할 수 있겠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한없이가 비온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다양한 코너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특히 처음에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그 담화의 내용들 가운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뭐 전부 다를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으나 특히나 그 위헌적인 그 부분들, 위헌적인 행동들 또 발언들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뉴스들 같이 종합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용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숨 좀 돌리고 계시고요. 뛰어오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물 좀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특히나 오늘은 또 팩트 체크 부분도 같이 좀 담당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담화는 29분 한 30분 정도의 꽤 긴 담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화를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냥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 담화 내용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만 총평부터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 똑같죠. 굉장히 당황했고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죠. 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의 이유를 설명하신 거는 잘 알겠는데 하는 줄도 모르셨죠? 몰랐죠. 네,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하게 됐고. 그렇죠. 녹화하신다는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 어, 그랬는데 빠진 게 많죠. 네.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네. 진솔한 사과라든지 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과오 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마치 일방적으로 그 헌재에 가서 하실 말씀을 국민들께 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혹시 대변인께서 보실 때도 야 이건 아닌데 이건 뭐 좀 사실과 다른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 네. 뭐 그런 거죠. 뭐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뭐 체포할 체포- 생각이 없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나오는 증언들과는 좀 맞지 않는 예, 부분인 예. 것 같죠. 예. 네. 혹시 서영주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간략하게 총평을 하면 구구 유튜버들이 본인들 유튜브 하기 전에 대본을 쓰는 거죠. 네. 이번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이 대본을 29분짜리를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구 유튜브들이 지금 뭐 대통령이 이번에 불법 계엄 뭐가 잘못이야? 네. 이게 무슨 내란죄야?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구 유튜브 세계에서 빠지지 못했고 네. 관저에서 한 4일 뭐 했을까 궁금했는데 유튜브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 안 했구나. 지금 구구 유튜버들이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계엄권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통치행위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은 국외 결단으로 하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제 담화에 그런 얘기가 다 담겼잖아요. 대체로 일치하는 것 일치해요. 같은 한번 느낌이긴 찾아보시면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급히 네. 찾아봤더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개 좀 봤는데. 네, 그러죠. 일치하죠. 일치하는 그래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이런 네. 주장을 할 것이고 네. 또 재판에 가면 또 변론 연주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또 변론을 할 것이고. 음. 근데 답이 안 나오는 어제 담화였다. 약간 제가 헷갈린 건 그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튜버들도 그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건지 그게 선후 관계가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논리적으로 있는데 네. 이만큼 있는데 옆에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건가? 이제 막 물을 주고 키운 거죠.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네. 뭐 제가 이제 연식이 드러나는데 예전에 그 불법 비디오물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많이 봤구나.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게 자막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보고 그래. 그러니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지금은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이다. 네. 자 일단 총평 간단하게 좀 해주셨고요. 우리 김보엽 대변인님. 내란 및 군사반란 수개를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지 않으니 방송사들이 참 고생한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나 또 대국민 담화할래,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할 테니까 방송해줘 하면 할 겁니까?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보면서 빨리 체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는 예, 거죠. 전파 낭비입니다. 네. 전파 낭비다. 저 윤 대변인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지난번 담화에서 대통령이 이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과 좀 소통은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었고 예. 그 일임이라는 것 때문에 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 일임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용산과 당이. 예. 아, 그러니까 대통령과 예.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일임의 범위와 네. 당에서 받아들인 일임의 범위가 예. 달랐던 게 아니냐. 결국 당에서 내놓은 그 로드맵을 거부하신 거가 됐잖아요. 예. 네. 예,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근데 일임이라는 건 그 대체로 우리 상식에서는 일체 다 맡긴다 이런 게 이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거취를 그러니까 포함해 뭐 예.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맡긴다 뜻인 것 같아요. 지난번 아니면 하루 탄핵 어때? 하루. 원 포인트 1위. 하루. 그 다음에 일일 2임, 맡깁니다. 3임 있는 거예요? 와, 하여튼 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신기했는데 내용들 하나하나 좀 우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네. 기자님과 함께. 뭐 어제 정말 담화 가운데 수많은 뭐 거짓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대통령의 그 해당 발언을 한번 읽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 그 주장을 했어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한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엄은 경고용이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 계엄의 네.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는 발언이었죠. 예.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질서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질서를 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참 들으면서 예. 귀를 더럽히는구나.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성을 보수와 진보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진 지성이 아니라 최소한 독해 문해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어제의 담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분은 망상장애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을 거예요. 네. 왜냐면 눈으로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군인들이 그게 뭐 어떤 이게 보호하려고 국회를 했던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보호하는 사람들이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네. 완전 무장을 하고 뭐 실탄이 없다고 무장을 안 한 겁니까? 무장의 개념도 틀리고요. 네. 그다음에 체포를 하기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정면으로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29분 동안 듣고 있어야 되나 싶은데 네. 저는 딱 한 가지 그냥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은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지금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로서 이제 재판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몸부림이다. 아니 그리고 그 병력 투입한 거에 대해서도 좀 전 뭐 시작 전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병 일반 사병 안 넣었다고 그랬는데 부사관 이상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실제 투입된 거 보니까 60명 정도? 이 일반 사병이 있더만요. 네. 예, 그것도 좀 틀린 얘기고. 여튼 이 뭐 2시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경고만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네. 국회가 안전하게 이 계엄 해제 결의하는 그 과정을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증언으로 다 봤죠. 곽정근 특정사령관, 뭐 홍장원 1차장 다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잡아 끌어내서 해제 네. 의결을 막으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 2시간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실 2시간이 네. 된 것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2시간 만에 통과가 됐으니까 2시간인 거고 실제로 그 우리가 봤잖아요. 밤에 이제 다 특보로 뉴스를 보면서 헬기가 등장한 시점. 네.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시점이 밤 11시 한 반 40분 요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게 1시 반이었지만 계엄군은 대통령이 해제를 선포한 그러니까 4시 반까지 국회에 일부 남아 있었어요. 네. 실제로는 2시간도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왜 실패했지 이거를 곰곰이 분석을 많이 한 거예요. 방송사 송출 제한했어야 되고 단전단수 했어야 되고 주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야 이게 무슨 계엄이냐 난 정말 경고만 하려고 했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이 돼버린 건 2시간도 아니지만 그렇게 짧아진 건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담장을 넘고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원래 이자의 생각은 다 끌어내고 계엄 해제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네. 수방사 지하벙커에 가두려고 했었잖아요. 실패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거다. 약간 그 방금 말씀하신 주말에 했었다면 혹은 뭐 시간이 달랐다면 아니면 단전단수했다면 이게 아쉬움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그 주장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약간 좀 황당함은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2시간짜리 내란 어디 있느냐? 네. 이거는 뭐 여러 면에서 좀 맞지는 않는 얘기인 거 같고요. 1분만 해도 내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겠죠. 네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그것도 전혀 논리에 안 맞고 1분만 해도 내란은 음모해도 내란이고요.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될 부분을 무력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앞서 얘기했던 민주당의 행위들이 다소 본인한테 정치적인 압박이 되고 본인 네. 눈에 거스르고 여러 가지 본인 판단에는 이게 헌정 질서와 국가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치 영역입니다.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를 군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네. 무력으로 제압하고 거부주려고 했다는 자체가 네. 시도만 해도 내란이고 1분만 해도 내란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다.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 실탄 같은 거 가져가지 네. 않았다, 무장시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요것도 한번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장악할 수 있었겠느냐.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뭐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주말에 했겠지. 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이게 지금 담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무장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팩트는 일단 실무장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 네. 실탄의 여부에 관계가 없죠. 사실은 뭐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우리가 무장이고. 다 봤잖아요. 방탄, 헬멧에 뭐 야간 투시경 끼고 실탄을 장전돼 있지 않았지만 권총, 소총 다 휴대하고 있었고 계엄군이 네. 그리고 공수여단장이 이미 증언을 했죠. 500발의 실탄을 싣고 갔다. 그러니까 장전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뭐 실탄 포함시킨다고 해도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개인 그다음에 화기에 장착은 하지 않았지만 예. 탄착은 하지 않았지만 차량에는 있었다. 네. 네. 그리고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했는데 앞서 이미 소개한 뭐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있지만
그랬다면 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야 했을지. 그리고 우리 앞에 그 다 영상들 현장에서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뭐 이준석 의원이 네. 왜 나를 막느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봤었고, 네. 뭐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통제했다. 그러니까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위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에도 보면 뭐 말씀하셨던 거기도 보면 지방의회까지 다 정치시킨다고 얘기를 일체 했었고. 정치 행위를 네. 금한다. 그리고 뭐 워낙 많은 카메라 뭐 유튜버 분들이 이제 찍으셔서 국회 상황들을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거기서 볼 때 뭐 입구 막고 뺑 둘러서 국회 저 본관 같은데도 이제 군인들이 막 들어가서 막으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은 뭐 충분히 봤으니까. 윤석열의 네. 주장은 그게 자기 지시가 아니었다. 예. 계엄령이 아니었고 군과 경찰이 오버를 했다. 나의 잘못이 아니고 김용현의 잘못이고 조지호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거죠. 그럼 모든 지금 증언하고 있는 최고위 관계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보통 지도자가 그렇잖아요. 설령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책임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나오는 증거에 따르면 네. 아니 밑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제가 군 통수권자이자 비상계엄을 선언한 사람, 선언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네.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겠다 하고 부하들을 보호하는 게 보통 지도자들의 품성인데, 이게 뭐냐면 나 살라고 부하들 그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잘 충성하던 부하들 앞에다가 그 총알바지로 쓰는 그런 빌런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고 뭐 아니 칠공칠 그러니까 그거는 네. 너무나 명확한 지금 특임 증언들이 단장. 나오는데 예. 어제의 담화만 평가를 하자면 나는 잘못이었고 조지호 뭐 김용현 뭐 누구죠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다.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상 위에 네. The book stops here라고 돼 있잖아요. 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뜻인데 바꿔야 됩니다. 그 아 그걸 그냥 버려야죠. 명패- 뭘 바꿔요. 치우든가 The book 그래야죠. stops 바이든이 치우라고 할 there로 거예요. 예. 네. 여튼 벅스탑대요. 국회 마비와 관련해서는 네. 자신이 한 일이 없다는 것도 팩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혹시 뭐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다음 없습니다. 네, 예. 팩트 체크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제 또 상당 시간을 할애했던 게 그 선관위 관련 발언이었죠. 아, 네, 네. 네, 이 대목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지난 총선에 대패한 것도 이 선거 그러니까 개표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튜버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주장이긴 하죠. 물론 일치해도 이제 사실이 부합하면 괜찮은데 사실이랑도 거리가 좀 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처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윤통이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킹을 하면 데이터를 조작은 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니까. 네. 근데 선거에 대한 결과는요, 현장에서 종이 수개표는 조작이 안 돼요. 예. 해커가. 예. 뭐냐면 당선에 이르는 것은 종이로 투표한 그거를 일일이 다 수개표를 해서 현장에 칠판에 적은 거를 전산에 옮겨놓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개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직접 다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전자개표 안 해요? 그렇죠. 전자개표라고 하면 이제 네. 또 그렇게 넘어가요. 예. 수개표에 기계를 넣어서 네. 개수기처럼 100단위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네, 네, 있어요. 네, 예. 네. 그 은행에서 돈 세는 것처럼. 네, 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네. 세서 음. 전산에 입력을 해서 전사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사를 발표해서 당신이 이겼고 당신이 졌어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종이를 네. 개수기에 넣어서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그 개표를 멈추고 네. 다시 판단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이 개표의 현장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수의 몇 장의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승패가 바뀔 만한 부정선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뭐 해커들이 뭐 아니 해킹을 해봤더니 된다. 되죠. 실력이 좋으면. 근데 선거의 영향은 이 데이터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참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투표 과정에서도 개표 과정에서도 양측 그러니까 후보 양당의 혹은 뭐 여러 참가한 당들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순간도 눈을 떼는 경우가 난리 없죠. 살벌해요. 예. 그 한두 표 뭐 예를 들어 이게 무효표냐 아니냐 그 예. 해석 가지고도 이게 따로 놓고 이제 한다면 그래서 잘 보시면 뭐 네. 99.8% 개표인데 끝나지 않는 데가 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개표 완료가 안 되는 데가 많은 예.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만약에 네.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음. 그 상황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예. 윤석열을 포함해서 극우 유튜버들한테 묻고 싶은 게 2022년 대선은 조작된 게 아니냐. 그때는 공정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작동했던 투표기계나 선관위 시스템이 왜 2024년 총선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느냐. 아 극우 유튜브 안 보셨구나. 네. 그것도 그거 논리가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보셔야 논리가 돼요.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훨씬 더 큰 표차로 이길 건데 하다 안 된 게 그거예요. 잘못한 거지. 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그 얘기도 제가 좀 덧붙여서 하면,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의 요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네. 내가 선관 시스템 보완하라고 했어.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엄군을 투입했어. 쉽게 말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미 여러 그 극우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한테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몇 달을 수사를 했어요. 검찰도 하고 경찰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진작에 결론이 나온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시스템만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수개표는 이미 다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관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국방장관한테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국방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국방장관의 그런 권한 자체가 네. 없는 상황인데 이걸 태연하게 이제 대통령이 내가 장관한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방첩사 들어가고 정보사 IT 요원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냈어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자기 부정과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이제 주간조선발 단독 보도가 나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도 내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10% 포인트 이상 이겼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재명한테 너무 적은 표차로 이긴 게 이번 선거 이상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큰 시나리오는 그렇더만요.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몇 개 봤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그 중국에서 여러 뭐 해킹 툴이나 뭐 이런 기술 등등 혹은 뭐 간첩 등을 동원해 갖고 이 우리나라 선거를 늘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려고 획책들을 합니다. 아니 그들의 시나리오가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여러 차례 몇 번 당했는데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수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잘. 근데 사실은 이게 수사해봤는데 별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건데 수사가 잘 안 됐다고 이제 대통령은 믿고 있고 또 유튜버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뭐 정말 몇몇 뭐 세수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전혀 그것과도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튼 전체 우리나라 선관위 시스템을 중국 거기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담화에서도 처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국가 세력 등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 사례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간첩 얘기잖아요. 중국의 간첩이 네. 뭐 드론으로 국정원 사진을 찍었다 혹은 항공모함 찍어갖고 이거 하는데 우리는 잡아놓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마 초반에 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 큰 세계관 중국이 세계관.
약간 저는 세계관이 좀 다른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선거 등을 이제 완전히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어제 네. 그러니까 담화가 중국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중국이 되게 당황했어요. 중국에서 지금. 지금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네,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 나라 망신을 그냥 뭐 사방팔방 다 하고 있는데 끝까지 나라 망신을 하고 갈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부정선거라는 것은 수사를 다 해서 됐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스템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서울만 따져서 싹쓸이 했습니다. 구청장 선거요 네. 거의. 그럼 그때는 다 부정선거로 다 당선된 사람이에요. 현재까지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망상의 세계를 깨우치는 게 맞는데 이분은 그냥 이거를 확증적으로 가는 거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특수부 검사의 가장 안 좋은 단면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반드시 당신은 죄가 있어야 돼. 될 때까지 털어.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구구 유튜브를 통해서 완전히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본인이 그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니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저는 실수를 크게 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검, 경, 감사원 모든 감사기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특별수사본부라도 꾸려서 선관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국방부 장관을 보내고 계엄군을 보내냐고요. 간첩이니까. 그리고 네. 정말 황당했던 게 그 체포 대상 중에 느닷없이 양정철. 이분은 현직에 있지도 않고 어디 외국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해서 체포 대상이었나요? 이 사람이 중국과의 연결고리다. 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망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죠. 제가 그 윤 대통령이 전에 막 이렇게 중국에 좀 약간 공격적인 워딩하고 뭐 이럴 때도 저는 이제 그때 판단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미중의 패권 전쟁이 심한 상황에서 어쨌든 어디론가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구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미국 쪽으로 확 갔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저는 했었거든요. 뭐 대통령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음. 그냥 중국이 이런 그 간첩 활동들을 하도 하니까 그냥 중국이 싫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 너무 제가 국제 정세에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그 판단을 했다고 제가 너무 좋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건 모르지. 네. 네, 그렇죠. 지금 윤희석 대변님이 굉장히 네.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알겠습니다. 곤란하죠. 백도시 사우나에 막 한 시간 앉아 있어야 앉아 있는 하는 느낌이죠. 네. 자, 다른 팩트 체크. 네.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헌법적인 권한을 넘어서 통치 행위다. 네. 그리고 사법 심사에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 네. 하루가 멀다 하고 폭거를 일삼고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에 맞서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네.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예. 제가 아쉬운 게 이제 야당이 과도한 그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과도하게 정부 여당을 압박을 하고 전국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저도 그는 똑같이 인정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항한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었겠느냐 이거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감정을 누르고 야당의 지도자와 대화를 계속 하고 설득하고. 예, 또 국회 뭐 민주당 중심의 국회와 어떻게 해서든 협력을 해서 뭘 끌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2년 반 동안 저희 당하고도 불화해 있었어요. 당하고도 네. 계속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저희 당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저희 당도 여소야대예요. 한동훈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 수가 그러네. 딱 정확히 한 3분의 1. 네. 지금 국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또 여서야 되란 말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러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끔 만드는 시초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네네네. 참 그렇습니다. 예. 그 야당이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입법 폭주 혹은 너무 탄핵 남발 뭐 이제 이런 공격을 사실은 여당에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아무리 저 다수당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 되느냐 뭐 등등의 공격할 수 있는 빌미라도 좀 있었는데 이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으로 내란. 싹 그냥 그것도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라졌죠. 여당이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야당을 상대로. 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치의 문제. 물론 정치가 여러 가지로 상대편이 압박을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어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을 때는 네. 참 사면초가죠. 힘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로직이 네. 성립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숙의 피해자가 된 사안이 왜 이르렀냐면 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0.73으로 이겼지만 부정선거를 갖고 있던 확신범이기 때문에 나는 큰 차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선거에서도 내가 운 좋게 이겼어. 그리고 이제 전반부를 했는데 압도적인 수로 야당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를 수사해서 이미지를 추식시키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어요. 하반기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특히나 모든 정치 상황이 하반기 때는 여소야대를 풀어줍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안 풀어주네. 정치 사이 없이 똑같이 또 거대 의석을 야당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증이 생긴 것 같아요. 본인의 망상에. 이건 부정선거구나.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전반에 얼마나 잘했는데 야당 대표는 범죄자를 만들었는데 야당 대표 좋아할 리도 없고 야당에 표를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럼 하반기가 됐고 내가 이 개혁도 하고 정말 이렇게 멋있게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멋지게 외교도 하고 있는데 네. 나의 매력이 안 빠진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22대 총선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이거는 정치로는 안 되겠구나.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악수를 둔 건데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우리 헌법에는 정치는 정치로 풀라고 돼 있지. 아무리 무도한 상대를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허용된 범위 내에 권한을 행사해버리면 네. 권한을 넘어서 행사하면 그거는 불법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아니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갖고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먼저 보내고 뭐 통과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대통령도 신원을 지켜야 돼요. 운전할 때. 네. 근데 그런 걸 또 안 지켰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를 사법적, 그러니까 통치행위라고 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판례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어떤 판례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 금융실명제 할 때 네. 김영삼 YS가 금융실명제 할 때 이게 헌재로 갔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이게 기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네. 그때 헌재에서 이것도 통치행위고 헌재에서 따져볼 대상이라고 판시를 명확하게 했고요. DJ 때 대북 송금 사건 있을 때도 이 통치행위는 사법행위의 대상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판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통치행위가 사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고 자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다. 우리 이미 97년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봤었잖아요. 둘 다 네.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고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지라도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건 이제 힘에 의해서 헌법기관 뭐 대표적으로 국회 같은 데가 아마 있겠죠. 네. 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게 사실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 네. 거죠. 예. 윤석열의 대통령 네. 버킷리스트 중에는 계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면 한 번은 해보겠다.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럴 리가 있어. 아니 대선 때도 대선 이후에 시위가 커지면 어떡하나 할 때도 김용현
아 그거 뭐 다 쓸어버리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 충안파들 모였을 때도 방첩사령관 증언입니다. 여러 차례 계엄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무릎 꿇고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 판례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윤석열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판례만 기억을 할 거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논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뒤집죠. 아마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 계엄이 성공만 하면 그건 고도의 통치행위고 누가 처벌할 수 있겠어라고 그런 잘못된 판례들이나 검찰 논리들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이건 윤상현 의원이랑 굉장히 또 생각을 예. 같이 하는 부분인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 상황에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멈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담화의 결론은 하야 없다인 거고요. 끝까지 싸우겠다. 예, 끝까지 싸우겠다 워딩이 있었고요. 그 후에 뭘 했냐면 담화 직후에 그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 42개를 재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와중에 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새로 지명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일단 김영현 장관 면직안 제거하고 나서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 사실 어떻게 국방장관을 누가 쉽사리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최병혁 대사가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인물을 또 지명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도 군 출신이고요. 우리가 그 문자 논란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우크라에 파병해가지고 이제 북한군 거기서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문자 네. 보내서 논란됐던 인물이 있잖아요. 이분을 또 지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그 이 시점에 이런 거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네.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대통령은 지금 하야는 없다. 탄핵할 테면 해라. 구속할 테면 해라. 주변에 이런 심경을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구속이 네. 난 당연하다고 본다. 그래도 난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면서 변론 요지서를 내가 직접 쓰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주위에 했다라는 거죠. 본인의 예. 탄핵 심판에서 변론 요지서를 예. 직접 본인이 쓰겠다. 예, 그리고 헌재 가서 탄핵 심판 열리면 예. 내가 직접 나가겠다. 혹시 박근혜 변호사를 대통령은 못 구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를 구했겠죠. 네. 근데 저는 정치적인 어떤 선언 같아요. 네. 내가 직접 쓰겠다, 내가 강하게 나가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 얘기지. 본인이 변론 요지 써봤자 뭐 구구 유튜버 수준의 변론 요지 쓰지 않겠어요? 어떻게 쓴지 한번 좀 궁금하긴 아니 하네요. 궁금하긴 한데 변호사들이 네. 저는 담화문도 좀 옆에서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법률적 조언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고요. 네. 변론 요지 직접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장도 다 인용이 될 것 같고요. 네.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국방장관이 사실 공석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국방장관 임명이나 이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뭐 맡길 그렇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의 불비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자. 저희 당도 이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도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선의에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야권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네네. 혹시 그 대통령 그러면 원래는 하야를 할 거로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는 좀 한 거예요?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셨냐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는 생각 안 듭니다. 제가 뭐 들은 건 없지만 모든 걸 일임하고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이름의 개념이 범위가 예. 아마 달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뭘 뭐냐면 이렇게 그 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그냥 지금 네. 이 평온한 시점에 이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네. 일임을 한다는 게 음.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야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음. 일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국가 권력이란 거는 내가 잠깐 얘한테 줬다가 내가 다시 좀 괜찮은 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속았죠. 이거 선의에 기댄다는 게 네.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 자체도 지금 현재의 이 대통령과는 20년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예 벼랑 끝으로 가는 거 네. 속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도 또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있죠. 일주일 동안 선의에 너무 기대서 본인 스스로 화를 자초한 면도 있다. 네, 네, 네. 조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입장의 강도가 변했다는 의미인데 네, 네.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어제 탄핵 찬성 의사표시하기 전까지 탄핵을 찬성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네. 즉각적인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직무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한 이선 후퇴 이게 하나 있고 탄핵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탄핵에 대한 탄핵을 했을 경우에 혼란에 대해서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이선 후퇴를 저 가정한 직무배제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래서 대통령의 선의에 네.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한동훈 네.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계다. 네. 근데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어제 거절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이선 후퇴라는 게 하야는 아닌데 내가 대통령직은 유지하지만 거의 모든 결정권을 총리나 당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당 이건가요? 대표는 아니고 총리 네. 중심으로 가되 네. 총리가 이제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한다. 그게 일요일 날 두 분이 서서 한 공동 담화문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월요일에 정부 안정 TF를 발족을 시켰고 화요일에 그 내용이 나왔고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뭐 총리가 이런 걸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는 거는 가능한 일이긴 해요. 예? 총리가 그렇게 뭐 예를 그러니까- 들어 인선이라든지 그렇게 이런 거-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네. 보장된 내용이 네,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한계를 알면서도 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위중하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 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뭐 그 말씀 주셨었죠. 한동훈 네. 대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분은 인지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네. 질서 있는 퇴진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고. 네, 네. 근데 그 이선 후퇴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 내란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한동훈 대표와 서로 그 발표문을 사전에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발표문 내에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한을 위임받아 총리와 같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을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윤석열이 한동훈 체포해라고 지시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누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적도 없고 선출된 적도 없는 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이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2의 내란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야당에서 하기도 했었던 것 같긴 그래서 하고요. 네. 아니 뒤늦게라도 질서 있는 퇴진이 유일한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는 걸 네. 인정한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계속 질서 혼란 탄핵 이퀄 혼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저는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무슨 혼란이 있었지?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상점이 약탈당하고 거리에 치안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군이 동요하고 없었습니다. 매우 질서 있게 당시에 선거를 치르고 탄핵을 하고 네. 권력이 이양이 됐죠. 근데 왜 계속 질서, 무질서, 혼돈, 혼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요 정도로 좀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이 진짜 난리였는데 예. 그 전에 속보 하나만 짧게 전하고 네. 갈게요. 자, 지금 그 12월 4일 새벽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직후에 새벽 1시에 그 국방부 지하 벙커에 모여가지고 이른바 결심실 회의라는 걸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참석자는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렇게 셋이었는데 네. 여기에 추가로 2명이 더 확인이 됐습니다. 인상환 안보실 2차장, 최병욱 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의 컨트롤 타워로 있는 두 사람이고요. 둘 다 육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까지 이 결심실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네. 그다음 비슷한 시간에 신원식 안보실장,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방부 지하로 갔다. 근데 이 결심실 회의에 참석했는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자 민주당이 오늘 2시에 본회의 또 현안 질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결심실 회의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차 계엄을 시도했다라는 서류, 그러니까 문서를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네. 뭐 일종의 포고령과 같은 문서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인지 그 해당 증거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공개하면서 관련자들에게 현안 질문을 하겠다. 네. 네. 2차 계엄을 만약에 획책했던 그 정황 같은 것들이 나오면 또 다시 대통령의 그 담화는 다시 한번 또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많이 그렇죠. 부정됐습니다만. 예. 일단 자. 이런 상황을 전해드리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일 탄핵안 표결이 있고 어쨌든 그 8표의 열쇠를 쥔 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자, 어저께 진짜 의총이 진짜 시작부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원래 어제 의총이 이제 당 원내대표 뽑는 안건이 있었잖아요. 안건 뽑기 그러니까 그 이제 원내대표 뽑기 직전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면서 후보들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 장면이 조금 뭐 재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권성동 네, 맞습니다. 영상이죠? 네. 권성동 후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핸드폰. 그러니까 네. 권성동, 김태호 두 의원이 이제 의총장 입구에 서 있잖아요. 네. 빨리 들어가서 이제 원내대표 후보 정견 발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8시 반에 이거 담화를 한다고 하니까 뭐야?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완전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에 살짝 들리죠. 이렇게 보다가 아이씨 하면서 야 핸드폰 이러면서 이제 보좌진한테 핸드폰을 넘겨주는 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 대화가 참 좀 그랬던 게 김태호 의원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김태호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이거 이렇게 갑자기 대국민 담화하면은 원내대표 선거 이슈가 다 잠식되는데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막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장면도 다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아니 뭐 예.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그래도 뭐 카메라들이 그렇게 있는데 와 그 얘기는 조금 부적절하진 인간의 않았나. 본성 그냥 평범한 시민이면 네. 저는 인정하겠어요. 이분들은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잖아요.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튼 아무튼, 이제,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죠.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거다. 예.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면 바로 볼게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응자 주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 보세요. 선관위와 네. 뭐를 자백했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정도 담화 내용이면 이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당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친윤계 의원들로 우리가 이제 네.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졌고 네. 결국 원내대표는 누가 됐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네, 네, 가 또 됐죠. 한 번 체리따봉 네, 근데 주인공 다시 한번 표차가 생각보다 많이 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고 당선 직후에 뭐 대통령이랑 직접 뭐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죠. 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라고 음.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난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서 국회의장에게 개헌 논의를 요청했다. 그럼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기 단축 포함 그 개헌을 말하는 그 건가요? 흐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윤 상현 의원도 예. 엊그제 그 사자호를 토하면서 예. 개헌을 꼭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다른 이제 개헌으로 가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아마 그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뭔가 뜻이 좀 교감이 있었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 친윤의 그 시나리오가 뭔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거 일단 탄핵은 막고 막은 다음에 뭐 질서 있는 퇴진하면서 뭐 하야하는 플랜으로 가면서 이제 좀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탄핵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탄핵 아실 테니까. 심판하면 네. 탄핵 심판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다 마치기에는 무리한 상황이니 적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면서 그때 개헌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또는 총선도 임기 단축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총선까지. 다 같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되면 이제 7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잖아요. 네, 개헌을 네, 하게 네,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자. 대선, 그런 총선, 지방선거 엮어서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굉장히 큰. 제7공화국은 조국혁신당의 공약인데 네. 제가 보기엔 잘 뜻을 맞춰보실 수 있겠네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주장도 보면 예.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다. 내란 및 군사반란 속의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잘못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윤석열이 고도의 통치행위를 그런 거친 방식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탄핵을 반대를 하고 개헌 국면으로 들어가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하겠죠. 예. 임기 단축 개헌을 고리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개헌 논의는 일단 불붙으면 쫙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태균을 지금 잊고 있듯이 윤석열을 잊을 수 있고 김건희를 잊을 수 있고 이게 제도 설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임기 단축 개헌 그 원포인트만 할 거냐? 부칙으로 해서 현 대통령은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 이걸 넣으면은 임기를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헌을 하면 한번 지금 40몇 년 만에 하는 개헌이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 대통령제 문제, 뭐 온갖 문제들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전문 문제 논의도 할 거고 그러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가 계속 길어지겠죠.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개헌은 개헌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일단 탄핵을 해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네. 5살짜리가 권총을 갖고 놀면 장전된 권총을 갖고 놀면 설득을 하거나 타이르거나 심지어 힘으로 제압을 해서 권총을 뺏을 수 있지만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은 5살짜리 꼬마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힘도 있고 2차 계엄, 3차 계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개헌 얘기를 하자. 헌재 재판관한테 이 파면 결정을 맡길 수도 있지만 국민에 의해서 개헌 투표 국민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해서 투표를 하면 국민에 의한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거죠.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네, 이거는요. 네. 그 국민의힘 주장하는 개헌 주장, 인기단축 개헌은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선 늦추자. 그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뭐 임기단축 그다음에 어떤 그 정치 제도의 개혁은 오랫동안 늘 했던 얘기예요. 생뚱맞게 왜 지금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 수계를 받는 대통령 자체를 임기단축 개헌으로 보호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대안도 안 될 뿐더러 이거는 탄핵 이후에 진행될 정치권의 숙제 같은 거지만 이거를 지금 탄핵 국면에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던졌다는 거는 네.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던 거는 그래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인용이 될 공산이 커요. 탄핵 심판이. 네. 지금 현재 국민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린 대통령이 살아나도 정치적으로 사망이 돼 있는데 헌재에서 살려줘봤자 뭐 할 겁니다. 살아 돌아와도요 국민들이 인정 안 해요 이분을.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인용할 공산이 크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네. 결국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 권한을 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의장께서 이걸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일단은 대행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선을 치릅시다. 임기단축 개헌과 동시에 논의해서 저는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은 만약에 다음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상황 맞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정권을 잡았으니 또 개헌 논의를 하기는 조금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왜 이거를 본인이 희생하면서 개헌 논의를 하겠어? 아니 그 임기단축에서 내년에 대선을 미루자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정이 조기에 더 안정화되는 게 맞고 직무대행이라는 체제는 오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직무대행이 오래 간다고 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외교가 가능합니까? 안보의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이 힘이 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루빨리라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임기 개헌 단축은 받아들이되 대선에 어떤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기 대선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입장 가지고 아니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진 후에 대통령이 된 그건 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차후에 이 대통령제 폐해 재앙적 대통령제 대해서는 그거를 공약으로 걸 공산이 큽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4년 중임제. 4년 중임으로. 네, 4년 중임.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그런 국민적인 수요에 맞춰서 네. 4년 중임제에 대한 임기 단축까지 포함한 그런 혜택이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개헌 정도는 얘기. 그렇죠. 그 정도는 받을 수 할 수 있겠다. 네. 자 그리고 내일 표결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어저께 그 네. 일반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사실 당론으로는 반대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뭐 5표, 4표씩 나왔고, 그러니까 뭐 기권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한 2개씩 더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들어가서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의원이 한 7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탄핵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참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 거리로 인한 승계 작업을 완료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재석이 300명으로 유지되니까 그게 안 됐으면 9명인데 8명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되겠죠. 그럼 이제 7명이다. 네. 그럼 1명 남았잖아요. 네. 근데 투표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은 훨씬 많아요. 네, 네. 한 20명이 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그럼 아마도 네. 그 중에는 찬성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다고 봐야 하니 네. 뭐 한 210표 뭐 200 한 뭐 20표 정도 사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 저희가 34표 나왔잖아요. 네. 그 김태우 의원 지지가 네. 뭐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아슬아슬 통과 정도는 아니네요. 그럼 그 정도면 영역. 그건 제 예상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만약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되면 지금 지도부는 사퇴합니까? 가결이 될 경우에 가결이 될 경우에 어쨌든 탄핵이 된 정권의 여당이잖아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지도부의 의지죠. 예.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는 뭐 그때 예. 결정할 것이다. 예. 네. 아니 근데 이거는 100% 가결이 될 권선 그렇고 지금 네. 현재 권선동 원내대표가요 탄핵 부결은 현재 시점의 당론으로 반대지
권선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이 빠른 사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어제 담화는 나 탄핵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당사자가 탄핵을 받겠다는데 왜 안할 이유 당에서 없다. 탄핵을 반대를 해서 예. 내일한 뭐 동조당으로 찍혀요. 그런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창설합시다라는 제안을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거칠게 들어온 게 조금 불편했을 수는 있으나 계산을 하면은 한동훈 대표와 의논을 해서 네.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 듯이 당연한 일을 네. 하는 듯이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뭐 장사를 할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수의 찬성 가결 아니면 당론으로서의 표결 참여. 아 그렇게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뭐 당론은 표결 참여는 뭐 당론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표결 자유 투표로 갈 공산이 커요. 이번에 표결을 막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일단 뭐 들어가겠다고 저는 한 분도 20명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넘고. 200석 안팎으로 찬반이 결정되지 않을 거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네. 통과가 될 거라고 아. 봅니다. 200한 3, 40, 뭐 200, 5, 60 이렇게 나올 그런데-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범죄 행위가 2017년 박근혜보다 적지 않잖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그 내란 행위, 군사반란 수개의 언행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시 박근혜 탄핵 소추안 찬성표가 234표인데 그거보다 적게 나온다든지 혹은 국민의힘이 다수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부결을 던진다거나 하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국민을 정말 생각을 했다면 당원 1호 당원 제명부터 해야죠. 내란 및 군사반란 수개를 아직도 자기의 당원으로 안고 있는 국민의힘은 네. 윤석열이 자랑스러운가?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가? 만약에 그날 계엄이 성공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지하 벙커에 가뒀다면 당신은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봐줬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몽땅 다 가뒀을 거거든요. 그 위협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내일 찬성 투표를 던져야죠. 그렇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진 분들은 네. 내란의 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저께 그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밤늦게 그 대통령 제명을 논의하긴 했잖아요. 근데 결론을 못 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직권으로 대통령을 제명시킬 수도 있나요? 그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당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에 회부할 수는 있는데 네. 네. 제가 그건 좀 당한 단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그러니까 대표가 그때, 예,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경우가 직권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있었는데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그 한동훈 대표 네. 체제가 이제 탄핵안이 가결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데 그 후에 이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지고 지금 뭐 친한 친윤끼리 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장동혁 최고위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친한 게 정말 핵심 오브 사퇴 안 핵심이라고 할 한대요. 수 있었는데 원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에 가결 못 막으면 내가 최고위원직 사퇴한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돼요. 그러면 이제 친윤계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김민전, 인요환, 김재원 이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명만 더해지면 최고위원 사퇴가 4명이 되면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의 선택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의 약간의 그 갈등설이 또 불거지기도 했고 뭐 탄핵 관련된 뭐 입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굉장히 공교롭게도 또 그 본회의장에서 네. 이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에게 또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 또 찍히는 바람에 아, 저 오른쪽이 지금 장동혁 의원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 2시 반쯤인가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제 이런 걸 두고 뭐 장동혁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조금 귀추가 저건 뭐 주목되는 그냥 상황이라고. 예의 바른 건데 너무 우리가 과대 해석하는 걸까요? 저는 뭐 잘 모르죠. 오늘 모르시는 게 많은 것 아,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말할 수 없는 거지. 저는 오늘 몰라야 됩니다. 알지만 모르는 오늘 거고. 몰라야 네, 되지. 저는 오늘 몰라야 제가 돼요.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장동혁 최고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예. 그리고 사퇴를 결심을 하고 네. 한동훈 대표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입장 선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가결이 되더라도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좀 확실한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예, 예, 상황이 예. 바뀌어서 이제 그때 발언 탄핵 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번복할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힌 걸로 보이니까 네. 그건 이제 내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 이후에 네. 봐야 되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탄핵 시켜달라는데 그걸 뭐 굳이 가결 시켜주고 나서 왜 사퇴를 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팁 아닌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동훈 네. 지도부는 물러나야 될 책임이 없어요. 물러날 이유가 왜 없다? 그러냐면 네. 12월 3일을 기억하면 돼요. 12월 12월 3일 날 그래도 이 내란 사태 불법 계엄에 참여해서 국민의힘에서 투표했던 지도부는 한동훈 지도부입니다. 나머지 추경호 지도부 당시에 안 왔던 사람들은 내란 동조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될 사람들이잖아요. 네. 7일의 투표가 아니라 3일의 부결에 대한 방어. 그거를 기억했을 때는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그거는 그 안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일 이제 표결이 있는데요. 내일 네. 표결에도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표결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네. 안 바쁘시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벌써 끝내시려고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 얘기는 조국혁신당 안 하시려고. 그럼 그거 짧게 여쭤볼게요. 예.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 2년 실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순번 이제 물려받게 되고 13번이신가요? 네, 백선희 의원이 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고 물려받았고 그러면 예, 이미 받았고 조국 네. 전 대표 빈자리는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네.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대표 권한대행으로 가요. 예, 어제 이제 선거 직후에 저희는 비상 최고위원회, 비상 네. 의원총회, 오늘은 당무위원회까지 열어서 그 후임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인준하고 단단하게 뭉쳐서 하나로 가자 이런 결의까지 밝힐 거고요. 네. 조국 전 대표는 오늘 당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전 대표로서 당부를 하고 네. 내일은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 거기에 참석을 해서 시민들께 인사도 하고 네.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정치 지도자로서 네.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가는 게 안타깝다. 시민들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라. 그리고 내란 수괴도 반드시 처벌해달라. 네. 난 몇 개월 뒤에 돌아오겠다. 몇 개월 그런 뒤요?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뒤 돌아오는 시나리오는 혹시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치러지고 그 대통령이 사면해주는 그 시나리오입니까? 그건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만나요? 면회도 오고 네네. 근데 혹시 그 더 단단하고 더 네. 탄탄하고 맑아져서 돌아오겠다라고 여튼 어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같은 역할인데 예. 조국 대표가 여튼 지금 당분간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겠죠. 그럴 때도 조국혁신당의 지금 같은 대여투쟁이든 아니면 뭐 쇄빙선으로서의 역할 여기에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는 이미 준비를 해왔고 네. 조국 전 대표도 선거 당일까지도 할 일을 따박따박 하지 않았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주연이긴 맞지만 네. 톰 크루즈를 돕는 조연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저를 포함해서 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뭐 12명의 의원이 있고
10만 명의 당원이 있고 네. 690만 표를 얻은 정당으로서 할 일을 따박따박 하겠다 이런 약속드립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다들 뒤에 저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들이. 자, 잘들 일정 소화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지원 의원님 곧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